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민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동아리 시간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좀 소란스럽지만 선생님은 구석에 숨어서 열심히 수업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인, 황, 그리고 염소, 또 나트륨, 칼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원소들은 대체로 지각의 구성 원소들과 매우 유사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구성 원소들 중에서 특히 요 세 가지, 탄소, 수소, 산소가 전체 질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물, 단백질, 지질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성 물질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사람의 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비율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게 더 많고 적은지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제일 많아요? 일단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질, 그리고 무기염류가 많고, 그 다음 핵산, 그 다음 탄수화물의 순서입니다. 이 중에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을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무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물과 무기염류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기물에 속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구성 원소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수소랑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에 가가지고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여부를 보나요? 물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극성화합물이라는 겁니다. 극성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 물의 분자 내에서 플러스를 가진 부분과 마이너스를 가지는 부분이 나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매로 물이 사용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수소결합이 발생합니다. 이 수소결합이 생각보다 꽤 강력한 결합이라서요, 얘를 떼어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열과 기화열이 큽니다.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온도 변화를 하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바꿔 말하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이 대부분이므로 체온을 유지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으로 항상 체온을 유지할 때 물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도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물질이죠.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드는데 단백질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요. 사실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야만 하고요. 자,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요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어떤 화학 물질이 오느냐, 어떤 애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할 때는 아미노기에 있는 요 수소랑 카르복시기에 있는 요 수산화랑 만나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있던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단백질이 여러 개가 이어붙어서 독특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나누어집니다.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는 지질입니다. 지질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불렀던 거에 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지고요. 종류는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집니다. 중성지방은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이거. 중성지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이라고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러한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지방의 주된 기능은 에너지 저장입니다. 얼마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1g을 쓰면 9kcal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피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중성지방에 비해서 지방산 꼬리 하나가 사라지고요. 여기 머리 부분에 인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한 친수성을 가지게 되고 이 꼬리 부분은 물과 별로 안 친한 소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을 물에 띄우면 머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물과 만나고요.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머리 안쪽으로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만 쭉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꼬리는 안쪽으로 전부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지질 이중층은 우리의 세포막이나 아니면 핵막이나 아니면 소포체막이나 이렇게 막에 인지질 이중층이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는요. 중성지방과 인지질하고 다르게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엄마야. 네, 여러분 잠시 점수안을 받고 왔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면요. 얘는 성호르몬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스테로이드는 이런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무기염류 되겠습니다. 무기염류는 무기질 혹은 미네랄이라고도 부르는데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무기염류 중에 일부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뼈나 이를 이루는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핵산의 일부인 인이라든가 아니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경의 전달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무기염류가 있고 그 다음은 핵산입니다. 핵산.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랑 인까지 이렇게 있고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그리고 탄소 5개짜리 당 하나, 그리고 염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데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쓰이면 이 핵산을 우리가 DNA라고 부르고요. 당이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쓰이면 이 핵산을 우리가 RN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NA와 RNA는 사용되는 염기도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핵산이 하는 중요한 일,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바로 이 DNA가 되겠고요. 이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RNA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 입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개짜리 단당류, 2개짜리 이당류, 그리고 매우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다당류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것은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당류에는 달고 맛있는 설탕이 있고요. 다당류는 녹말이 대표적인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생명체 내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요. 이거 말고도 에너지를 내는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리고 또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 두었던 지방이 사용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거의 대부분 시끄러워지네요. 네, 거의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식물세포에는 세포를 지지하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셀룰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급하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거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생긴 질문이랑 그리고 중요한 내용 정리해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